네,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 중에 첫 번째, 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관련 을 제41호증부터 74호증의 5까지,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의 위헌적 입법의 남발 관련 을 85호증의 1부터 103호증의 4까지 각 서증료지 진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관련 증거들부터 보겠습니다. 을 41호증부터 71-1까지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30회 개최한 민생 토론회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이 부분 입증 취지는 이 민생 토론회들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여 전액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을 41호증 첫 번째 민생 토론회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대통령은 작년 1월 4일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전문성, 조세행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지역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들이 참석했고, 그 밖에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타 관련 부처 장관들,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국회 정책위 의장, 기재위원장, 예결위 간사,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즉 2024년 1월 4일 용인을 시작으로 대통령은 2024년 12월 2일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바로 전날 충남 공주에 이르기까지 부처 전문가들과 전국을 돌며 총 30회의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경청했고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가지를 더 보자면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할 목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아이돌봄 정책인 늘봄 학교의 전국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세금 등 부담 완화, 원전 산업 정상화,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투자, 이 모두가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함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분야별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고, 민생 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해가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민생 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2024년 4월 초 기준으로 총 240개고 민생 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 외에도 민생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들께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다른 민생 토론 후속 조치 점검 회의 경제 분야에서 늦어도 그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고, 특히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바로 문제가 된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 편성안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관계부처 장차관들, 전문가들과 함께 1년 동안 전국 각지를 발로 뛰어 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무려 4조 1천억 원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래놓고 국회의원 해외 출장 등에 쓰이는 국회 특활비와 특경비 예산은 유지했고 자신들의 연봉은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 삭감으로 인한 폐해 관련 증거들입니다. 먼저 예산 삭감으로 국방을 무력화시킨 증거들입니다. 군 전력 핵심인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예산을 삭감하여 초급 간부 공백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무기 체계를 갖추더라도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들의 장기 근무가 없으면 국방 공백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은 정부 예산 증액으로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예산 감액에 가로막혔습니다. 다음으로 삼축 체계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방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85호증의 5 기사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면서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핵심 안보 전략으로서 한국형 삼축 체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예산 삭감을 두고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 역할을 한다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축 체계 합계 5,381억 원을 삭감했고 특히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SM6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96% 삭감하여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고 정밀 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도 84%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예산 삭감 관련 증거들입니다. 2017년 이미 북한의 무인기는 강원도에서 발견된 바 있고 2022년도에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하였습니다. 당시 작전을 위해 출격하던 우리 공군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북도발시 압도적 대응을 위한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통해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 100억 가운데 99억 5,400만 원, 무려 99%를 깎으며 드론 통합체계 구축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1% 4,600만 원 남겼습니다. 다음 에너지 삭감을 통한 에너지 안보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유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무산입니다. 87호증의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안보에 주는 함의,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 유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산업부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액트지오사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 제도 정비 및 투자 유치 추진. 동해 심해가스전 본격 시추를 앞두고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전략 논의. 동해 심해가스전 상세 시추 계획 최종 논의. 현재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동해 심해가스전은 최대 140억 배럴, 2,270조 원에 달하는 추정 가치로 성공 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단독 처리로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산업부 1차관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중국 4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진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온 국민이 바랬던 산유국의 꿈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신기술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88호증의 1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전기술 강국으로 지난해 7월에는 체코 24조 원 규모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해외 원전 사업은 국가 대항전이자 국가 총력전인데 당시 원전 수주는 지난 2년여 동안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 팀 코리아가 합심한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정상 차원의, 즉 대통령도 원전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정부도 전방위 지원 활동을 펼친 결과였습니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SFR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 이는 발전소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세계는 미래 원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야당은 원전 핵심 기술 SFR R&D 예산 70억 원 중 90%인 6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원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보복으로 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여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가 무력화된 증거들입니다. 89호증의 1. 5만 명분 마약 밀반입 조직 주범들이 모두 중국인.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중국인 필로폰 공급책 캄보디아서 검거. 잠시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보도 기사들이 증거로 채택된 것은 저런 기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만 인정해서 증거로 채택된 것인데 지금 저 기사들이 전부 다 진실인 것처럼 증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런 방식으로 증거 설명하지 않도록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실이 아니란 걸 전제로 듣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중국인 필로폰 공급책 캄보디아서 검거. 북한산 마약이 판치는 대한민국 학원과 아이들을 위협.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마약이 강남 학원가까지 유입되었고 이를 유통하는 주범들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입니다. 어제만 해도 120만 명분 코카인이 건축자재로 위장되어 밀반입되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며 검찰이 마약 수사하는 걸 보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89-4 기사입니다. 특활비, 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에 대검, 검찰 마비 우려. 89호증의 5 기사. 수사기관의 특활비, 특경비는 마약 범죄, 딥페이크, N번방 등 민생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내용입니다. 89호증의 6.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경찰의 특활비를 민주당은 전액 삭감했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6번째 기소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된다는 기사입니다. 89호증의 7. 수사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법무부, 감사원까지 보복성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대통령 수사에 명운을 건 듯 집착하는 공수처의 예산만 증액해 주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정부 제출 예산안을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 그리고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여러 매체의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파트, 야당의 위헌적 입법 시도 관련 증거들입니다. 거대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주 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입법, 이른바 표적수사금지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검사무고죄, 기상천외한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수사검사 탄핵과 입맛에 안 맞는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죄, 판사 선출죄까지 거론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당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1심 선고를 전후하여 처벌 기준을 높이고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삭제하는 셀프 방탄 입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이재명 1심 선고 전후 의원직 상실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셀프 방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무고죄, 법 왜곡죄 등에 대해 수사 위축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김성태 대북송금 특검법,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특검법들입니다.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양국관리법, 노사 갈등을 격화시키는 노동법, 민노총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각종 방송법들, 그리고 1인당 25만 원씩 그냥 나눠주겠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법인 민생회복지원법, 다시 노조법,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예산 발목 잡기용 국회법, 역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농수산 관련 법들, 또다시 양국관리법, 모두 위헌적인 법안들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개인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중국의 기술 탈취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6단체도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요구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 기업의 기밀 및 필요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종합 요약하면 서증 입증 취지 잠깐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민생 예산, 첨단 기술 R&D 예산, 마약 수사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법, 민노총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법 등을 남발하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법과 판검사에 대한 보복 입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드론 등 국방 예산,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전 개발 예산, 원전 예산도 모조리 삭감. 그래놓고 국회 증언법을 통해서 기술 유출을 방조.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예산, 입법을 가장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것들은 모조리 못하게 해놓고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적국 내지 적국에 가깝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는 일들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일은 딱 하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연봉 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삭제됐지만 1차 소추안에서는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한 점이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국회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법들, 예산 삭감, 이게 진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이 절대적 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입법, 예산 그리고 줄타넥으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마저 겁박해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의 독재 시대입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무력감과 허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이런 헌정질서 파괴 상황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은 어떤 고뇌를 해야 하고 어떤 선택,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지 그냥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식물 대통령 소리 듣더라도 임기 무사히 잘 마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직이라도 걸고 무엇이라도 해봤어야 하는지 민주주의와 다수 의석을 가장하여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라면 방어적 민주주의, 저항권의 발동으로라도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모두 대통령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이 재판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깊이 100번, 1000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회 위원적 예산 삭감, 위원 입법과 관련된 서증 요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네.